이재명 대통령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마치고 G7 정상회의 출국했습니다. 네, 대통령 참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네, 6.3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너무 쓰라린 패배 결과에 이제 괴로워하는 모습을 기자회견에서 보였는데 일단 6.3 지방선거 결과는 뒤로 하고 가슴에 묻고 일단 다시 정상 외교에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여튼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 나설 때마다 항상 여당발 악재가 터져가지고 국내가 시끄럽죠. 거의 대통령의 정상 외교는 다 조명을 못 받고 가려져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정청래,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정청래 대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식을 한 것 같죠. 네. 그래서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인가요? 지금 한민수 맞습니다. 분이 이제 대통령 순방 동안은 사퇴가 없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저게 좋은 소식인가요? 안 좋은 소식인가요? 대통령께. 대통령 순방 동안 사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겠다는 더 것이냐. 대통령 해외 순방 소식보다는 도대체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더 사실은 맞습니다. 이슈를 더 빨아들이고 이슈를 있는 빨아들이는 거죠.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지금은 정청래 대표가 이제 좀 사퇴해라 마라 할 때 빨리 일을 빠르게 추진해서 다시 이제 민주당이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이제 한민수 실장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정청래 그 대표는 사실상 당권 도전 선언을 기정사실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쉽지 않을 겁니다. 국회 안에서 이제 엊그제 그래도 유력하신 그 여의도 정치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이 정청래 대표와 그 팀 김어준의 그 능력을 너무 좀 안이하게 보시는 걸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오늘 정청래 대표는 한민수 실장의 발표와 달리 강력한 연임 의지를 드러내는 발언을 했죠. 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네, 또 다시 당원 주권 이야기를 하면서 연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김민석, 송영길 그 당대표 후보라고 볼 수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죠. 호남 당심 잡기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마 호남에서 그 호남 기초의원들 워크숍이 있었을 거예요. 네. 거기에 김민석 총리가 아마 연사로 가고 송영길 의원도 거기에 같이 참석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로 뭐 파장을 낳고 있는데 대부분 언론들은 결국 당심에 기대서 당권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눈에 띄네요. 그렇죠. 당 운영도 당 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하는. 네, 그러니까 일반 지금 여론조사 또 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상대로 한 조사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조금 좀 민심을 좀 잃었죠. 그런 게 드러났죠. 그렇죠. 그래도 역시 이제 권리 당원들 상대로 해서 권리 당원들의 투표에서는 여전히 강한 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뭐 권리당원 7대 3으로 할 거냐 일반이랑 네. 5대 5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요. 네. 정청래 대표는 연임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경고성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 통해서 충분히 본인의 그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안 먹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정청래 대표가 지금 자꾸 엇나가는 행보를 하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해외 순방 중에 SNS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뜻을 보다 더 분명히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오늘은 또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네. 이건 뭐 오늘도 제가 뭐 여권 인사하고 만나보고 왔는데 사실상 뭐 대통령하고 한판 붙어보겠다.
라고 하는 의지로 다들 받아들이더라고요. 당원은 네. 내 편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정무 라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도 정청래 대표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정무 라인이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그 합당 때도 정무 라인들에서 지금 혼선이 많이 빚어졌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점점 더 정무 라인까지 통제불능 상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이 권리 당원들의 이제 그 기대에서 당권 다시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가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민주당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사퇴 여론이 점점 더 비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빠를수록 좋다. 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임미애 의원이 사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예, 그러나 뭐 아까 봤듯이 한민숙 당대표 비서실장은 순방 기간 동안 사퇴는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자 그리고 사실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사실 별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던 분이에요, 저분이. 네,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약간 이런 제스처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그 핵심 친명계 의원도 아닌데 네, 상당히 저거는 이제 당내에 그래도 그 어떤 계파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저는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좀 목소리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요 다음 김병주 의원 네. 김병주 의원도 네. 여당은 국민을 향해야 된다라고 음흠. 얘기하면서 개인 정치 경고 있는 그대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당은 국민을 향해야 된다는 이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사실상 이제 김병주 의원은 경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김병주 의원은 그나마 그래도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뉴스공장에 또 네, 자주 분이기 출연하시는 때문에. 분이죠. 원만하게 이야기한 편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엔 여당으로서 할 일을 뭐,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조금의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연임 의사 있는 대표가 당무를 관장, 사무총장 등 즉시 손 떼야 된다라고 염태영 의원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내 여론은 사실 이제 급격히 그 사퇴 또 사퇴를 안 한다면 공정한 전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예. 특히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 뉴스공장에 그 나와가지고 네, 너무 지금 시기에 사실상 이제 그 전당대회를 전당대회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 기간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 사무총장은 공정한 사실은 이제 그렇죠. 경선을 관리해야 될 뿐인데 거의 사실 정청래 대표 이분은 민주당의 사무총장이지 정청래 대표의 사무총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국회의원이었다가 이제 시의원이 네. 목포 시의원이 되신 손혜원 네. 의원이 정청래 불출마하고 지역구로 돌아가야 당대표 당선 안 될 거다. 네. 같은 지역구를 두고 사실은 정청래 대표와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포. 뭐 가깝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원래 손혜원 의원은 그 비례대표 1번을 네. 이제 약속을 받았는데 사실 이 팀 김어준 쪽에서 손혜원 의원한테 비례대표 1번 말고 네, 그 이제 정청래 지금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결국 컷오프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비어진 이제 마포갑으로 대신 출마를 해다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재선이나 이런 거에 욕심이 없고 그냥 한 번만 선거 지역구 의원하고 네. 편하게 그 다음 자리를 물려줄 분으로 본 거예요. 아, 안전하게 그 국회의원 그 지역구 자리를 키핑해줄 적임자로 손혜원 의원. 그래서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 비례대표 1번이라고 하는 보장받은 자리를 하고 사실 그 팀 김어준을 위해서
그리고 정청래 그 당시 대표를 위해서 사실 희생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손혜원 의원이 워낙 정청래 의원을 잘 아니까 그래도 이제 충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예. 좀 돌아가라. 물론 굉장히 잘 알아요. 예. 그리고 결국은 약속대로 이제 본 지역구를 그냥 돌려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손혜원 의원한테 사실 빚이 있지 손혜원 의원은 사실 정청래 대표한테 빚이 없는 사람. 그러네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지역구를 사실은 이제 물려주고 물려받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분이 있죠. 이것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사실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굉장히 싸고 도는 분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 장르반 여의도 가가지고 손혜원 의원이 아주 본인의 이제 예, 속내를 그대로 잘 드러내 네. 보였네요. 뭐 양정철 얘기도 하시고. 네. 여기서 저희 유탐사 이야기도 좀 하셨다고 네. 제가 들은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혜원 의원은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그 머리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착한 사람인데 네. 결국 그 뒤에 있는 누군가가 양정철 있다. 누군가 그 기획자들의 이제 의도에 이제 너무 휘둘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양정철 씨와 관련된 그런 추론은 네.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이제 목포에 가서 저희 인터뷰 할 때도 손혜원 의원이 근데 이번에 당 대표가 책임을 전혀 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결국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책임을 물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셨군요. 네. 네. 김민석 총리는 광역 단체장을 만났습니다. 당선자들 만났는데요. 이게 어제 있었던 행사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뭐 야당의 그 단체장들이 안 나온 건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고요. 네. 근데 지금 여당 소속 그 단체장 3명이 불참을 했어요. 전재수. 우상호, 뭐 박수현 충남지사는 예상했던 바고요. 네. 우상호 강원지사도 네. 최근에 뭐 행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전재수 부산시장이 안 온 게 네. 사람들 사이에서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뭐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모르지만 뭐 전재수 의원이 사실상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보다는 정청래 대표 쪽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사실상 간접적으로 표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전재수 시장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말려서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쪽에서 뭘 비슷한 행사를 했을 때 네. 전재수 시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전재수 시장이 여기에 불참한 거는 본인은 일단 이런 당권 경쟁에서는 철저히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시한 거로 중립을 지키고 싶은 분이 한 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자도 이원택 지사는 왔죠. 네. 네. 여기는 이제 너무 안 나오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일단 이원택 그 지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전북 도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네. 정말 총리 또 대통령하고 네. 뭔가 이게 각을 세워서 간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죠. 행정부와 같이 손발을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대놓고 네. 들이박을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송영길 의원이 6월 18일 날 예정돼 있었던 그 봉화마을 방문이 이제 본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좀 취소됐다. 네. 이렇게 좀 알려왔습니다. 네. 사실 이거 정청래 그 대표도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고 그 본인이 그 전북지사인가요? 예. 네. 그죠? 그 이원택 지사를 이제 만나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이 봉화마을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 예방한다고 발표했다가 취소했잖아요. 취소를 당한 건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마 취소를 본인이 취소했다고 그때도 얘기하긴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권양숙 여사나 아니면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지금 첨예한 당권 경쟁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끌려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끌려나가는 보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역시 송영길 의원 쪽에 대해서도 정청래는 사실 만나주지 않으면서 송영길 의원 만나면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오해가 또 네.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송영길 의원 쪽에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먼저 이렇게 취소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건 제가 알기로는 요 일정은 갑작스럽게 잡힌 건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찾아간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잡혔던 일정이에요. 이게 더 오래된 네. 일정이었는데 결국은 이것도 취소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이 굉장히 심각한 지금 내분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전직 대통령조차도 당권 주자들 만나는 게 지금 주저주저할 정도. 네. 국민의힘에서 장동혁이 박근혜를 찾듯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네. 그래도 이제 이 송영길 대표가 18일 날 본회의 참석을 이제 이유로 삼았잖아요. 그게 이제 선관위 국조를 18일 날 본회의 처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상 외교를 나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사태를 좀 잘 마무리해라 당해서 이런 당부를 그래도 좀 잘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를 손보고 있습니다. 예. 정청래 당대표가 좀 이런 지금 전당대회 그 당대표 최고위원회 선출 방식을 간소화하는 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50일 전 그리고 그 최고위원 당대표 선출 방식은 이제 30일 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 시간 규정을 없애겠다 이거예요. 깜깜이 선거인가요? 그럼 어떻게 진행될지 아니 모르는. 그러니까 꼭 저 그 50일, 30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좀 탄력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마냥 전당대회 준비를 이제 늦출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전준위를 대충 이달 26일 날 정도로 띄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는 이제 그 직전까지 이제 충분히 다 꽉 채워서 임기를 마치고 그만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이제 시간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언제까지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불투명해지는 거죠, 이제. 네.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가까운 조승래 사무총장이 상당한 이제 재량권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룸이 생긴 거. 그래서 좀 내가 선수로 나갈 건데 경기 룰을 좀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예, 근데 상당히 이제 이 기사에서 주목할 것은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결선 투표제 도입을 지금 정청래 대표 쪽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배경 속에서 검토가 되고 있나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이에요. 네. 두 결선 투표제 도입 가능성 시사. 두 분은 어떻게 봅니까? 이 결선 투표제 도입이요? 네. 저는 좋게 보는데 네, 오히려 더 좀 흥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극심한 내분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결선 투표제 도입 얘기를 듣고 연상이 됐던 게 2021년도 그 민주당 그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 서울시장 선거. 그때 만약에 그때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몰표가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특정 후보가 그때 과반을 못 얻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결선 투표로 가는 거예요. 이낙연하고. 그러면서 100% 당원 투표로 대통령을 후보를 뽑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제가 보기엔 아마 이낙연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뭔지 모르지만 서울 그 막판에 쏟아진 몰표 이거는 자연스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 몰표를 쏟아냈던 당원들이 결선 투표 가면 또 다시 또 몰표를 몰아줬을 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왠지 그게 연상이 돼요. 그게 연상이 되면서 우려가 됩니다. 원래는 그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잘해서 정말 결과가 좋았다면 정청래 대표가 좀 1등을 하고 한 2등 하는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나 이게 이제 과거에 좀 예상됐던 건데 지금 반대로 정청래 대표가 2등 안에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1등 후보가 과반을 못 넘고. 네 거기 마지막에 내가 뒤집겠다. 약간 이런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그리고 드네요. 이제 1차 투표 뭐 이렇게 해서는 결선 투표 직전까지는 저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네, 포함이 하고 될 그다음에 테니까요. 뭐 대의원도 네.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결선 투표하게 되면 이제 100% 지금 당원 권리당원 투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룰을 정하면 네. 선수가 룰을 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결선 투표제 도입 이 부분들이 도대체 왜 처음에 보면 그냥 결선 투표제 도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죠. 네. 3자 대결이면은 외려 이게 저 송영길, 김민석 후보 쪽이 바라던 바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저도 그렇게 있는데, 생각했거든요. 단일화해서 근데 뭐 지금 왠지 2021년도 그 이낙연이 그 서울에서 그 과반을 무너뜨릴 뻔했었던 그 몰표. 네. 지금도 그 몰표의 근원이 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권리 당원인지 아니면 뭐 종교 단체하고 연관된 사람들인지. 네, 다시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여러 카드를 만져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외로운 외침이 있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의 신임 원내대표 김준영 의원이 뽑혔습니다. 예, 민주 진보 연대해야 한다. 합당도 생각하고 예. 싶다라고 보이네요. 예.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방점은 이분이 뭐 합당을 꼭 방점이 찍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합당을 하더라도 정치 공학과 권력 투쟁의 맥락이라면 합당은 물론이고 연대도 거부한다. 그렇습니다. 요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요 문장이. 밖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지금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합당하면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들이 유력하잖아요. 많죠. 네. 그죠? 그런 네. 얘기들이. 근데서 그런 식으로 정청래의 연임을 위한 합당이다. 이런 모양새 속에서 이루어지는 합당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모양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보네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위해서 합당을 해서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렇게 하죠, 그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합당을 했는데도 해서 힘을 몰아줬는데도 정청래 대표가 안 돼. 그러면 그 조국 혁신당에 있는 12명의 그 의원들의 운명은 대충 그렇죠.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8월 전당대회 때 당 대표가 정해지고 네, 그리고 난 뒤에 천천히. 그래서 좀 지분 협상도 좀 하고, 해보고. 네. 이러면서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죠. 뭐 혹은 지금 와서 누가 더 좋은 카드를 이제 내밀어 주느냐 그걸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뭔지는 싶기도 모르지만 한데. 지금 계속 팀 김어준에서는 이제 합당을 지금 계속 지금 띄우고 있죠. 띄우고 있잖아요. 네. 네, 어제 뭐 저기 최민희 의원도 나와가지고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조국 혁신당이 조금 껄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본 기사에서는 이 12명이 이 다음 총선에서 이 상태라면 갈 곳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기사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좀 다독여주는 네, 제스처를 취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네. 있겠고요. 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가 사실 서울 선거에서만 이겼다 하더라도 팀 김어준의 이제 지원 속에 지방선거 압승을 이끈 민주당 대표 막 이렇게 띄우면서 연임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 8월 전당대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뭐 연임 분위기로 가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네. 힘을 좀 몰아주고 네. 이런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일단 우선적으로 대통령 뜻에 거슬려서 지금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또 당선이 된다는 지금 보장도 없고 이러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섣불리 전당대회 전에 정청래 당대표를 위해서 한 합당 이런 모양새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당원을 네. 가져오셨습니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 네. 이거는 대통령이 요즘 너무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팀 김어준 또는 하청 유튜버들의 문제 제기와 네. 관련해서 네. 엄연히 민주당의 당원의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이런 규정들이 있다는 걸 한번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어요. 이번에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 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네.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당론, 당론으로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도.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의 의무예요. 그렇죠. 네. 목소리를 내야 될.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망에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 기간 동안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 부분에서 많이 지금 네. 비껴나가 있네요. 그렇죠.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의 그 정강 정책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의무구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그 당원으로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당 대표 그 의무를 잘 충실히 실행할 당 대표에 대한 본인의 의견 사실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대통령은 이 당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입을 닫아야 함구하고 된다. 네. 당 운영은 당 대표한테 맡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원의 유배되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네. 대통령이 아니고 당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당원이잖아요. 대통령 당원이고 당원으로서 권리와 당의 의무를. 정강 정책을 당 대표와 함께 적극적으로 국정에 반영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몰랐습니다. 네.